오늘은 오실 분 거의 온 것 같으니까 OX 퀴즈 한번 하고 책 한 권 받을 분 받으시고 최후 마지막 한 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제가 OX 질문을 드릴게요.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O 같아.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. X야. 이렇게 하면 돼요. 어떤 질문 먼저 드릴까? 대학원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다. 연말정산 같은 거 근로자 같은 거 하죠. 그건 부양가족 공제 받죠. 똑같아요. 소득세도 사업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. 그거를 이제 인적 공제 내지 뭐 기초 공제 이런 말을 쓰는데 대학원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다. OX. 대학원 동생. 예, OX.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? 표시를 하세요. 예, 한 분 끝까지 표시 안 하면 기권으로 받아들일게요. OX 표시 한번 해볼까요, 우리? OX. 일단 X 든 사람은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. 팔 아프니까 약간 내려도 됩니다. X. 대학원 동생은 공제를 왜 못 받을까? 여기서 또 계속 X 든 사람만 이제 동생이라서 OX 바꾸세요. 동생이라서 공제 못 받아. OX. 명확하게 하세요. OX. 동생이라서 공제를 못 받는다. 일단 X입니다. O는 이제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. 동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 20살 밑에 해야 돼요. 대학원생이라 했잖아요. 당연히 20살 넘었겠죠. 그래 공제 못 받는 거예요. 대학원이고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. 자 이제 X 든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. 따로 사는 장모님 공제받을 수 있다. OX. 그분들만. 따로 사는 장모님 공제받을 수 있다. 동그라미가 지금 누구예요? 하나, 둘. 동그라미 안 하셨어요? X. 그 두 분만 하는 겁니다. 네. 따로 사는 장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다. 그러면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죠. 처음에 우리 이해됐죠? 예, 굳이 그 짓을 왜 했냐는 거야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알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 안 해도 된다. 근데 조금만 더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맞죠? 따로 살든 안 살든 그러니까 전입이 돼 있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. 따로 사는 장모님도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공제가. 그건 이제 두 분만 하는 거예요. 이제 갈려야 돼요. OX를.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갈립시다. 한 분만. 자, 일용직 남편 공제받을 수 있다. 걸렸네. 상의도 안 하고. 일용직 남편 공제받을 수 있다. 제가 OX 퀴즈 한 이유가 이제 분리과세 설명드리려고. 일용직 소득은요,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에요. 분리과세된다는 말은 종합과세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. 합치지 않는다.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. 나이 20살이 넘으면 안 되고 60살이 밑으면 안 돼. 20살 아래의 자녀, 60세 이상의 부모. 일단은 이 조건이 충족돼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. 소득. 60세 이상의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소득활동을 할 수가 있죠. 그 소득이 환산소득이란 말을 쓰는데 연간 환산소득 100만 원이 넘어가면 나이가 충족이 돼도 공제받으면 안 돼요. 연간 환산소득 1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정하면요. 연봉 5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부모님 연봉이 1000만 원만 돼도 공제 못 받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아요. 연금소득에서 이제 분리과세가 되고 안 되고도 같이 설명을 나올 거거든요. 이자 연금소득 관련해가지고.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. 세무서 전화해가지고 연간 환산소득 금액이라고 했죠. 환산소득.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. 그러면 연금소득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냐를 세무서 전화해가 물어보면 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죠? 부모님 연금소득이 1년 종합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인데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돼요. 그런 거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는 말은 종합과세가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대표적인 게 일용직 소득입니다. 일용직. 그래서 일용직 남편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아니죠. 알바가 있죠. 이제 일용직에 반대되는 말이 상용직이에요. 상용직. 알바를 해서 공제 받고 못 받고가 아니고 내 근무 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.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금액이. 내가 어떤 형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알바가 요 세 개 중에 다 속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알바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고용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지. 고용 형태. 분리과세를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. 여기 보면 이자소득 있죠. 이자소득. 우리가 이제 적금이나 뭐 예금 들면 이자 받죠.
이자 받을 때 그거 받죠. 몇 프로 떼요? 몇 프로 떼죠? 별 관심 없었죠. 알아서 떼겠지. 뭐. 은행이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자 소득은 이걸 뗀다는 말을 원천징수한다는 말을 써요. 원천징수 세율이 이자 소득은 14%입니다. 내가 이자 금액이 100만 원이면 14만 원 떼고 86만 원 받는데 항상 소득세에는요. 지방소득세 10%를 추가를 해요. 소득세는 14%에 10%면 1.4%죠.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15.4%를 떼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지급받을 때는 15.4%를 원천 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이자로 받는 거예요. 이자 소득이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제 기준점입니다. 기준점.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돼요. 근데 2천만 원 밑이야. 그러면 원천 징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. 15.4% 떼갔잖아 미리. 그걸로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걸 분리과세라고 해요. 이해되세요? 네. 참고로 이자 소득 2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내 통장에 잔고가 10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해당 사항 거의 다 분리과세 된다고 보면 되겠죠. 고액자산가가 아니면. 맞죠? 이게 분류과세, 분리과세, 종합과세 요 세 개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이 디테일한 숫자들은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. 디테일한 숫자에 목매지 말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을 다 더하는데 안 더해도 되는 소득이 있더라. 그걸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. 그런데 종합과세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액 기준으로 또 합산하지 않는 게 있더라. 그걸 분리과세라고 하더라. 이해되세요? 예,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